네, 안녕하세요. 와니머니 아차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액세스 바이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액세스 바이오가 오늘 좀 시장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좀 증시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좀 좋은 모습은 아니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좀 조정이 나오고 있고 코스피도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라인들이 좀 깨지면서 좀 많이 눌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곧 중국장도 열릴 건데 중국장에 대한 움직임도 좀 우리가 열심히 봐야겠죠. 그나마 이제 뭐 미국장에서도 다우존스는 좀 상승을 했죠. 근데 이제 이 기술주들이 좀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영향을 좀 줄 것이고 아마 코로나 피해주들 위주로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원자재 관련된 움직임들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액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장중에 이제 마이너스 5.77까지 빠졌다가 좀 그래도 말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오늘 이제 또 모처럼 또 주담이랑 통화가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들 좀 업데이팅 드리고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엑스프라이즈 결과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이게 한 2, 3주 정도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따로 전달받는 사항은 좀 없다라고 합니다. FDA 홈키트 진행 사항인데 이게 어제도 이제 확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제 전화를 받으시는 분이 그래서 홈키트 임상 실험 전 단계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약간 수젠텍에서 진행하는 방식이랑 같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제가 생각하기엔 좀 다른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 주담에서는 그거를 좀 이제 저도 한번 확인을 좀 해볼까 하는데 이제 임상 전 이제 그 임상 전에 일단은 준비할 게 엄청나게 많다라고 합니다. 서류에 대해서 준비할 게 많고 그래서 보안 작업을 좀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요게 해서 데이터가 나오면 그걸 기반으로 다시 FDA 신청을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다른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은 FDA를 먼저 신청을 하고 담당자가 배정이 나오고 보안 요청이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요거는 좀 제가 알던 방식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모든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죠. 제가 왜냐면 FDA 이쪽 관계자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요 주담의 설명으로는 요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 쪽에서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주하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엄청 복잡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시간은 계속적으로 좀 걸리고 있고 이게 작년 12월부터 계속적으로 작업을 하던 부분이에요. 그 이전부터도 아마 하고 있었을 건데 그런 부분들로 어쨌든 계속적으로 좀 노력은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6개 기업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도 이제 미국 본사 쪽에서 확인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뭐 이제 이런 이 뭐 정책적으로 나오거나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이제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단은 본사 쪽에서도 그거를 인식을 하고 확인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좀 결과가 나오면은 그에 따른 이제 좀 답변을 좀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요 6개 기업이 굉장히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죠. 요거랑 요거는 사실 굉장히 좀 많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왜냐면은 요게 이제 진행이 되면은 지속적인 매출 및 정부 지원 등을 노려볼 수가 있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부분들에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셨던 게 이제 임원 보수 관련 부분이잖아요. 요게 왜 올라갔느냐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좀 자세하게 물어봤는데 일단 주청 결의안에서 공시에 나와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일단 과거보다 올라간 거는 맞습니다. 그 이유가 신규 이사를 하기 이제 위함이라고 합니다. 신규 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나 이제 외형 성장을 좀 했잖아요. 외형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술 임원 이거는 이제 신규 파이프라인 쪽일 거고
그다음에 관리임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회사 관리 차원에서 좀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이제 섭외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죠. 만약 임원이 선정이 안 될 경우 작년과 비슷할 거다. 그러니까 즉 그 금액은 높아진 금액은 신규 임원을 뽑기 위한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어떤 사람들을 좀 데리고 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좀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 보니까 요 자체는 나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좀 있겠고요. 추가적인 파이프라인 부분입니다. 중장기 파이프라인이 준비하는 게 없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없는 것은 아니나 아직 시장이 꺼낼 부분 정도로 제가 봤을 때 가시화 부분에 시간이 걸린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 똑같은 기업은 아니지만 수젠텍의 경우에도 지금 좀 이 코로나19 관련 제품으로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제품으로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와 좀 유사한 흐름으로 좀 진행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좀 뭐 없는 건 아니라고 하다 보고, 그다음에 기술 임원을 일단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것조차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파이프라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앞으로 어떤 파이프라인이 또 이제 선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성장성이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겠죠. 제가 진단키트 특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진단키트들이 어떠한 사업을 추가적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앞으로의 기대감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실 비용은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실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는 항원 키트를 좀 집중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주주 환원 정책은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 추가적인 파이프라인 요쪽이 이제 R&D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성장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좀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최근에 아마존에서 뭐 이제 유통하고 이런 기사들이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약간은 인트리보 쪽에서 하는 거고, 그냥 중간 유통 라인들이 좀 늘어났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고, 이제 PO 관련된 부분은 사실 4분기 때 생각보다 이제 PO 물량이 많이 나와서 실적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PO 관련된 부분들은 따로 뭐 이제 얼마 나갔다 이런 것들은 확인을 안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공시가 나올 때까지 아무도 좀 정보를 좀 얻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아 지역 관련된 이슈도 물어봤어요. 큰 건의 경우 저번처럼 뭐 860억짜리 이런 것들은 보도자료로 좀 진행이고, 요거는 의무 공시 사항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아마 보도자료 쪽으로 좀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 관련된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기사를 좀 자주자주 체크를 해서 그 관련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변이 진단 키트는 지금 확인을 한번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빠르면 오늘, 늦으면 내일 정도면은 아마 좀 답변을 좀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들으면 그거에 따라서도 또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궁금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런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다 보니까 요런 부분들 또 이제 댓글 남겨주시고 했었던 것들 제가 좀 확인을 좀 해봤고요. 코로나 진행 상황들을 좀 보면은 여전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400명대 유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 세계적으로 3, 40만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백신 접종률이 90%가 넘는 이스라엘 뭐 1000명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는 정말 잘 방역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검사 수 때문인지 아닌지는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브라질 요런 이제 그 변이가 있는 쪽은 뭐 여전히 뭐 많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확진자 흐름은 좀 유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변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런 기사들이 좀 나와 있어요. 모더나 화이자 백신 남아공 변이의 방어 효과 10%도 안 된다 라는 부분인데,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정도면 사실 거의 변종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 백신이 효과가 없다라는 거는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요.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계량 신약을 할 건데, 물론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단계를 줄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임상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 동안에 빈 라인이 생기잖아요. 근데 코로나는 2주마다 한 번씩 지금 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제도 영상에서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코로나 변이에 대한 속도를 이 백신이 못 쫓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시장에서는 지금 월트 디즈니가 요번에 좀 급등한 것도 이 개장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미국장에서는 사실 뭐 백화점이나 이런 종목군들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던 거 보면은 이 백신에 대한 기대감은 확실히 사람들이 좀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 이런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백신이 그렇게 지금 완벽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도가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지금 여전히 뭐 이탈리아 요런 데에서는 팬데믹이 좀 이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사망자 수가 10만 명이 넘었고, 그다음에 이제 확진자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뭐 봉쇄나 요런 얘기들도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CDC에서도 그 새로운 백신 이 접종에 대한 이 활동 지침이 이런 게 좀 제시가 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침을 내놨는데, 과연 지금 이제 백신에 대한 부분이 물음표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 좀 진행이 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요게 지금 진행이 되려면은 결국에는 이제 중화력 항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항체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 만약에 그 방침이 잘못됐다라면은 확실히 또 확진자가 엄청나게 또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점, 그런 것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브라질 이제 신종 바이러스 쪽이 계속 좀 심해지고 있죠. 이제 이쪽에서 이제 굉장히 좀 심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대한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좀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아까 브라질 확진자 보셨지만 적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 그래서 코로나는 여전히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 물론 뭐 마스크를 안 쓰고 싶죠. 하지만 지금 상황이 좀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라는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주가는 안 좋느냐? 이제 조금 달라진 게, 이제 랩지가 오늘은 좀 빠지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다른 쪽에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제 주가가 급등이 나왔죠. 주가가 급등이 나왔고, 오늘은 이제 좀 시장에 대한 영향들, 그리고 단기적인 또 차익 실현 매물들에 좀 영향을 받는데, 이렇게 어쨌든 새로운 산업에 대한 부분들에 이제 기대가 되면은, 파이프라인이 기대가 되면은 이렇게 좀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전반적으로 뭐 물론 이제 수젠텍이라도 좀 잘 견조하게 버텨주고는 있어요. 시제는 오히려 보합권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버텨주는 것도 있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진단키트에 대한 눈초리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시각이 좀 돌아올 때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묵묵히 실적이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이제 진단 특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ING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4차 팬데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물론 인류에 있어서는 그게 안 좋은 일이죠.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사실 그렇게 되기까지는 뭐 백신에 대한 이런 효용도라든지 변이에 대한 부분들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분명 실적이나 이런 거 비해서는 현재 저평가 구간인 거는 맞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차트적인 부분들이 역배열이 좀 나와 있는 상황이고, 계속 이제 60선을 좀 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투자 심리가 좋지 않다라는 거죠. 투자 심리가 좋지 않을 때는 사실 기업의 본업이 튼튼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 매도 세력이 나오다 보면은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별로 안 나오면서 쭈쭈쭈 밀려요. 보시면 최근에 거래량도 굉장히 좀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 사실 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기업에 대해서 정말 신뢰도가 높고,
그 부분에서 이제 실적이나 이런 베이스를 믿고 가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이제 운용 기간을 넓게 세우시고 이에 따른 뭐 이제 매집 구간을 좀 설정을 하신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라인이 이탈이 되면서 뭐 사실 좀 이탈들은 좀 여러 번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고를 때마다 사실 비중에 대한 조절들은 판단하에 좀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일단은 이 기업은 실적만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개인적으로 말도 안 되는 시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뭐 1분기 때 벌써 2천억 원이 넘게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5,400억이면은 이거는 좀 사실 물음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물론 기간이 좀 그 계약 기간이 어느 정도 되고 뭐 물론 취소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하더라도 좀 너무 많이 과하게 좀 빠지지 않았나. 특히나 진단키트 같은 관련된 종목군들은 정말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급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좀 돌아오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랩지도 오늘 안 빠졌으면 이제 60%대로 이제 겨우 돌아갔었는데 사실 이 진단주들이 지금 시총에 비해서 실적이 되게 좋은 상황이죠. 물론 특수라는 거는 있지만 어쨌든 기업들이 계속 돈을 벌고 그걸로 이제 외형 성장이 많이 됐다라는 거는 자꾸 이 시장에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포커스를 어디로 잡으시는지가 중요하죠. 지금 시장은 확실히 컨텐츠 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시장 컨텐츠 쪽으로 몰려 있고 저도 진단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황 얘기할 때는 제가 뭐 신세계라든지 이런 이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거기가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또 원자재라든지 HMM이라든지 이런 물당량들 보시면은 그쪽 지금 경제 회복 쪽으로 많이 그 시장이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돈의 흐름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언급은 좀 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약간 소외가 된 거죠. 여전히 섹터가.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급이 돌아올 때까지는 섹터가 이제 돌아온 데는 좀 시간이 걸려요. 왜냐면 한참 동안 오랫동안 진행이 되다가 좀 이제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죠. 시즌으로 보면은 상당히 긴 기간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3월 달부터 이제 9월 정도까지 어떻게 보면 좀 상승 추세는 11월까지 왔다고 하면 거의 9개월 동안 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조정이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이제 다섯 달째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두어 달은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뭐 물론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이 종목을 같이 투자를 하려고 한 거는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엑세스 바이오라는 기업이 정말 4분기 때도 갑자기 실적이 엄청 좋아졌고 1분기 때는 지금 더더욱 또 좋아지는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분명히 이 회사는 성장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시각을 좀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주가의 흐름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좀 중요한 라인들 설정을 하셔가지고 만약 그 부분 이탈되면은 나는 요 부분에선 좀 힘들다라고 하시면 이제 당연히 뭐 대응을 하셔야겠죠. 비중을 좀 줄이신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은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어쨌든 이 기업의 내재 가치로만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엔 투자 심리죠. 투자 심리 쪽에 지금 부담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게다가 심지어 최근에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 뭐 아무리 영향을 많이 떨어져서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죠.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좀 장중 좀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지금 요런 상태로 좀 지금 이제 봉이 말아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 더 조정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60분 봉도 지금 정배열이 좀 나와주는 모습이 나와주다가 여기 60분 봉도 보시면은 정배열이 좀 나와주다가 그러다가 이제 다시 역배열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간 단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 60분 봉상 빠르게 다시 턴어라운드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60분 봉상 이제 쌍바닥 다지고 세 번째 바닥 다지다가 지금 또 무너졌기 때문에 또 조금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워낙 올라갈 때 빨리 올랐기 때문에 사실 이 밑단에는 뭐 지지 라인이라고 볼 만한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막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선들을 일단 끄자면은 이런 식으로 좀 끌 수는 있는데, 자, 그래서 여기로 보면은 안 보이니까 여기로 좀 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그쵸. 요게 또 갭이 또 있었잖아요. 13,000원대. 그러다 보니까 요 갭 테스트는 이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갭 테스트는 한번 할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요 갭에 대한 생각은 일단 배제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가까워졌기 때문에 갭에 대해서도 좀 인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갭 부분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갭 부분이 있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있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지금 이런 흐름들로 봤을 땐 사실 이렇게 갭을 메우러 가려는 좀 그런 움직임들도 좀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트적인 단기적인 조정들은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언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느냐, 그 부분이 좀 중요한데 일단은 지금 증시까지 조금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바로바로 대응을 하시기보다 뭐 분할로 이제 뭐 하루에 뭐 한두 주씩 이렇게 모아 가시거나 아니면 뭐 매달 일정한 금액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야 뭐 상관은 없지만 이제 좀 현금이 계시고 한 번에 이제 목돈을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조금 이제 분할을 최대한 많이 해서 이 지금 이렇게 내리고 있는 차트에선 사실 딱 명확하게 이때 딱 매집을 해야 된다라고 잡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박스권을 여러 개 그어서 냉정하게 하단 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좀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최소 세단 혹은 많게는 4단까지 좀 이제 박스라인 설정하셔가지고 좀 대응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은 뭐 6개 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이벤트가 남아있고 사실 일단 기업의 가치로만 봤을 때도 지금 많이 눌려있는 부분이에요. 뭐 대부분의 진단주들이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수주가 나오는지 여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면 그런 수주가 나오려면은 결과적으로는 코로나에 대한 업황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린 것처럼 변이라든지 그런 뉴스들 지속적으로 좀 이제 업데이팅을 계속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오늘 일단 장중 마무리 좀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겠고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